자, 오늘 또 머리를 맞대봐야 되겠습니다. 정보회의 시작하죠.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용비어천가라고 써서 좀 그런가요? 네. 너무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시장이 이제 바라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본시장 얘기만 했을 네. 때 뭐 공존경제를 저희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거나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이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수의 이제 영어가 풀리면서 좀 가속화될 것인지 가속화될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삼성의 속도에 맞추어서 가겠죠. 삼성의 속도?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에서 왜 빨리 투자 안 하냐, 발표 안 하냐라고 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 그 총수가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삼성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다만 투자 관련된 그 의사결정 같은 것이 지금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은 발표를 할 것이고 그것과 맞춰서 그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글로벌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총수가 부재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망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행히도 그래도 가석방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기대하고 있던 호재? 뭐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좀 된 호재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죠. 재료는 뭐 이미 많이 예고가 됐기 때문에 예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숲을 먼저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여기서 박스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국면 같거든요. 네. 여기서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데 과연 누가 그것을 갖다가 돌파의 주도가 될 것이냐. 그것은 시간을 갖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대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실 필요 없이 후보들 준비해 두셨다가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는 그냥 시장에 순응하시는 편한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더 질문하면은 이수철 이사님 눈빛이 왜 이거는 나한테 물어보고 그러니 이렇게 표정이 그러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여쭤볼게요. 네. 시장 반응을 봐야죠. 뭐. 네. 시장이 얘기해 줄 테고. 어찌됐건 하여튼 재료는 하나 등장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교차해서 기대했던 거는 이제 대북 재료인데 대북 재료는 일단 공은 저쪽으로 던진 것 같은데 네. 저쪽의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로컬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 네. 뜨겁습니다. 예. 상당히 놀랍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네. 뭐 시세는 시세니까 또 워낙 그 자본시장에 잉여되어 있는 유동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섭게 그렇죠. 시세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오늘도 좀 이어질까요? 근데 보면은 금요일 날 상한가 들어갔고요. 네. 어저께는 좀 약했죠. 생각보다 탄력이.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어제보다는 왜냐하면 주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그렇죠. 예. 네. 당장 뭐 금요일에 저점에 사신 분들 어제 매도하신 분도 나오셨을 거거든요. 챙기신다 이분들. 크래프톤 오늘 들어옵니다. 네. 어떨 것 같습니까? 크래프톤 지금 보면 좀 흥행이 좀 저조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낮게 시작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역설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는 상장 당시에는 뭐 고평가다 이렇게 이야기 논란도 많았고 일부가 그렇게 표현을 하였지만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 패러다임의 변화거든요. 그렇죠. 변화의 대장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장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참 매번 새삼 느끼는 거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거나 같은 전망을 할 경우에는 꼭 반대로 가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바뀌는 경향이 많죠.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될까 말까 하는 분들이 많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진행되는 성향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크래프톤도 오늘 흥미로울 것 같고요. 하여튼 자 오늘 소문으로 들어서 기업으로 가봐야 될 텐데 결국에는 논점은 영화를 비하면 설국열차가 될 것 같은데 꼬리칸이 움직이면은 열차라는 게 뒷칸도 다 같이 가잖아요. 네네. 뭐 탕탕탕탕탕탕 하지만 일단은 머리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전방 산업이 태동을 하고 활황을 보이고 하면은 밑으로는 쭉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서플라이 체인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밸류 체인이라고도 그렇죠. 하고. 자, 그와 연관을 지으신 것 같아서 한번 들어봤는데 어떤 기업이 또 얘기 나눠요? 나노 신소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나노 신소재. 예.
나노 신소재는 이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태양전지와 관련된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2000년도에 설립돼서 11년도에 상장을 하였는데 이 나노 신소재 이름 그대로 나노 새로운 소재. 그러니까 이 회사는 금속이나 비금속, 메탈 그 덩어리를 가져다가 초미림 나노 분말로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합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고체 형태인 타겟 제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액상 가공을 해서 페이스트나 뭐 슬러리 형태로 가공을 하는 이런 그 초미림 나노 분말의 가공 기술을 갖고 있는 소재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타겟 제품 이외에 뭐 인쇄전자 산업 향으로 실버 나노 잉크나 실버 나노 페이스트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CMP 슬러리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태양전지와 관련돼서도 고효율의 방막 태양전지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요. 지금 회사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CNT 도전제, 카본 나노 튜브, 탄소죠. 그것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작년 말에 세종시 전이 공장이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 공장을 통해서 이 CNT 도전제의 본격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나노 신소재가 개발한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카본 나노 튜브를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은 뭐 질타래처럼 막 그 탄소 소민들이 엉켜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효과적으로 균일하게 분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강점인 것이죠. 네. 분산을 깔끔하게 해야지 전기 전도성이 균등하게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일 미국 시장의 전기차를 강화하겠다라고 하였더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소재들이 다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그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양극하고 음극이 다 적용이 되어지는 소재입니다. 네. 전도성을 높여주고 이 활물질의 성능을 더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그 나노 신소재와 관련돼서 지금 뉴스를 갖다가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은 사실 요즘 2차 전지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폭스바겐 그룹의 이제 포르쉐 타이칸이나 뭐 아우디 이트론 GT의 실리콘 음극 활물질을 대주전자 재료가 공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 음극재용 CNT 도전제는 어디가 공급을 하느냐? 나노 신소재가 공급을 합니다. 나노 신소재. 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차에 앞이 가면 뒤가 가듯이 쫓아서 가듯이 얼굴 없는 미인으로서 네. 대주전자 재료에 좋은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좀 파악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수계 물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수계 CNT 도전제, 음극재용을 만드는 기업은 나노신소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 세계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2022년, 뭐 23년 되면 점점 이런 그 양극재용 CNT 도전제 사용이 많아질 것이고 실리콘 음극 활물질에다가 음극재용 CNT 도전제의 사용이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CNT 도전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양극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주는 양극 활물질 중에서 중요한 것이 니켈입니다. 네. 그래서 점점 보면 하이 니켈이라고 해서 니켈에 첨가되어지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니켈이라고 하는 제품의 화학적 물성상 불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금속 자체가. 그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게 이 니켈이 CNT 약간 말랑말랑하지 도전제죠. 않나요?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말랑말랑. 아, 니켈이요?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그 폭스바겐 그룹하고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 2차 전지 업체 노스볼트사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글로벌 배터리나 완성차 업체향으로 거래처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CNT 도전제 시장 규모를 놓고 보면 테슬라 제품을 제외해 놓고 봤을 때 2022년도에는 2천억에서 23년도에는 7천억.
24년대는 1조 3천억으로 고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 CNT 도전제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의 니즈는 똑같을 겁니다. 배터리 밀도를 높여야 되고 빨리 충전을 하고 그리고 이 양극이나 이 물질들의 특성이 충방전이 자꾸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것을 갖다가 그 팽창을 안정화시켜 주는데 CNT 도전제가 채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장기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돼서 국산화를 한 것이 한 소재가 있습니다. 네. 중공형 저반사 소재라고 하는데 중공 가운데가 비어 있다라고 영어로 이제 할로우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에 저반사 코팅막을 형성할 때 채택이 되어지는 제품으로서 사실 일본의 니폰 쇼크바이사가 독점을 하던 시장입니다. 나노신소재가 2020년도 4분기에 국산화를 성공을 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였어요. 삼성전자의 QD-OLED 제품에 납품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나노신소재 실적을 놓고 보면 작년 매출이 485억 원에 영업이익이 15억 원을 시현하였는데요. 네. 작년 매출이 485억인데 금년 1분기만 벌써 146억을 하였고요. 작년 영업이익 15억인데 벌써 영업이익 1분기에 13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분기, 지난해 3분기, 연간 15억이었는데 1분기에만 13억 영업이익 정도 했다. 13억 시현하고 그래서 규모가 2분기, 크진 3분기 않지만 예. 수치의 이 전기 대비 비율이 그렇죠. 그래서 우상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을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보면은 나노신소재가 3만 원서부터 3만 7천 원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그 박스권 구간 중에서 약 2달 동안 기관들이 약 21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한 것을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네. 외국계 창고,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1%에서 1.6% 사이에서 아마 박스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면서 박스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CNT 도전제 시장 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박스권 상향을 기대해 본다. 2차 전지에 얼굴 없는 회사지만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회자되었었던 네. 부분입니다. 이 나노신소재도 참 많이 얘기들이 오갔던 기업이긴 한데 플렉세이션이 좀 심했었죠. 그렇죠. 기대가 변동성도 컸었고 있고. 실망도 컸었고 이 네. 소재 산업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바이오처럼. 지금 오너 같은 경우는 오로지 책상 물림으로 연구만 하시는 분인데 네. 그 동생분 수성 인베스트먼트 관련돼서 동생분은 또 금융권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시장하고의 소통이 그 트래킹 에러가 생기면서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었나.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또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하였기 때문에 네. 시장이 좀 기대가 조금 더 이제는 기대를 좀 더 충족시키지 않겠냐라는 것도 회자되었었던 부분입니다. 참 어려워요, 이 소재 쪽. 그게 이제 파일럿이나 약간 그 연구소 단계에서는 뭐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있지만 이게 양산을 타는 때의 또 변수들은 그렇죠. 전혀 다른 문제가 네네. 되고 제가 이 CNT라는 것도 뭐 익히 알고 계시면 탄소 나노튜브 그렇죠. 좀 더 확장하면 그래핀. 그렇죠. 네, 그래핀 관련주 요즘 살아남은 게 뭐가 있나 싶긴 합니다. 네네. 그래핀 자체의 탄소 자체의 특성이 잘 뭉쳐버리니까. 그렇죠. 네, 지들끼리 뭉쳐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펼- 잘 펼치는 기술을 매번 통해서 그거를 공급하고 네.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해 볼 수 있죠. 참 어려워요. 어려워서 제가 이제 잘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제 시장에서 또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니 네네. 또 수급도 조금 들어온다고 하니 진짜 이번에는 또 뭔가 좀 되나 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답이죠. 네, 시간이 답이죠.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네. 자, 오늘의 핫한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업 어떤 거 있는지 아주 굉장히 새로운 종목인 것 같은데요. 샘 CNS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샘 CNS. 샘 CNS. 예, 예. 네. 그- 왜 사명을 이렇게 어렵게 지을까요? 네. 이 회사가 이제 2016년도에 삼성전기의 세라믹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였는데요. 신규 상장이군요. 예, 예. 그래서 금년 5월 20일 날 신규 상장했습니다. 약 2달 반. 그러니까 3개월 오버행을 저희가 체크해 보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제품은 반도체 웨이퍼 검사 공정을 하는 데 있어서 프루브 카드로 보통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프루브 카드의 핵심 중간 부품인 세라믹 STE. STE가 뭐냐면 공간 변형기입니다. 스페이스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요. STF.
STF, 예, STF.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예. 예. 그래서 이것은 반도체 웨이퍼 보면 그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미세한 그 나노 형태로 배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배선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위에다 프로브 카드를 놓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전기가 통하는지. 그 프로브 카드의 핵심 중간에 들어가는 소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브 카드 자체 위에 면적은 넓고 반도체 웨이퍼는 작기 때문에 그 배선에 정확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갖다 할 수 있는 것이 이 회사의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를 떠나서 그 적층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거의 똑같이 복사해서 적층 세라믹 구조입니다. 네. 세라믹으로 해야지 검사를 하는데 장시간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력 제품 보면 주주를 놓고 보면 YIK가 44%, 엑시콘이 24%, 우리사 주조합이 4.6%이기 때문에 이 특수관계인 비중이 73%로 유통 비중이 적습니다. 3개월 오버인 물건 조금 있다가 한 2, 3주 있다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은 진입 찬스가 될 것 같고요. 네. 주요 고객사가 이 프로브 카드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뭐 인피니온, 뭐 키옥시아 글로벌 업체들이 다 주 거래선입니다. 그리고 프로브 카드 제대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 신고가하고 있는 TSE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프렌즈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이 프로브 카드 업체의 성장과 더불어서 동방성장하는 기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프로브 카드용 부품이 이 테스터의 신호를 웨이퍼에 전달해 주는 그 구조가 그 제품이 MEMS 핀이거든요. 그게 이제 핀 형태도 있고 솔더볼 형태도 있고요. 그것을 갖다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해줘야 되는 그 제품을 개발하는데 양산하는데 420억이 투자가 되었고요. 네. 개발하는데 개발 연도가 14년이 소요되었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브 카드 시장 중에서도 이 세라믹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시장이 약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세라믹 STF 시장이 점점 30% 점점 확대가 되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프로브 카드사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여 개사가 있고요. 네. 이런 세라믹 STF 스페이스 트랜스포머를 만드는 회사는 글로벌리 4개밖에 없는 과점 시장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샘CNS가 수위의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샘CNS. 예. 그 낸드 세라믹 STF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일본의 교세라나 일본의 뭐 NTK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 중에 IM텍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D램 세라믹 STF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일본 회사가 하나 있고 미국 회사가 하나 있고 두 개가 밖에 없는데 이제 이 시장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가 새롭게 개발돼서 신규 반도체가 나올 때마다 그것과 어울려서 테스트 카드, 프로브 카드가 다 개량이 되어지고 개발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갖고 있고 장기 동반 성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도에 D램용 세라믹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제품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 테스트가 끝난 상황이고 그것과 관련돼서 하반기에 매출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네.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 2분기 내지 3분기서부터는 좀 가시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국면이고 또 한 가지 이제 CIS 세라믹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제품도 지금 개발 중인 상황으로 신제품과 관련돼서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프로브 카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반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 현재 밸류를 놓고 봤을 때는 퍼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반도체 테스트 업체들 뭐 TSA나 뭐 리노공업이나 ISC의 퍼를 놓고 봤을 때는 결코 그렇게 높은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오버행으로 눌림목 나왔을 때가 아주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 전혀 회자되었었던 부분입니다. 뭔가 한 칼이 있군요. 일단 뭐 이 시장에서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시장에서 아주 포지셔닝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샘CNS의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제품보다도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훨씬 고성능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세라믹을 소송을 하기 때문에 기존 제품은 고온 소송을 하였기 때문에 X축, Y축, Z축 이게 다 수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샘CNS 같은 경우는 두께만 줄어드는 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평을 받으면서 신규 고객의 컨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샘CNS와 관련돼서는 지금 시장에서 사실 부품 회사에 장비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기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린 네. 상황입니다. 저도 처음 좀 낯설게 듣는데 신규 상장이었군요. 네네. 사명이 좀 독특하네요. 샘CNS. 발음은 어렵지만 하여튼 뭐 내용도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사이에서는 조금 반도체 테스트 업체들 테스트 시장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프루프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프루프 카드의 중간에 들어가는 핵심.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테스트 할 때 탐침 형태이든 솔더 볼이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접점 부위가 아주 작지 않습니까? 네. 프루프 카드는 크고요. 네. 이 작은 면적을 큰 면적으로 그대로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세라믹으로. 그래서 그 안에 테스트할 수 있는 그 구조가 70층까지 적층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진입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네요. 이건. 어찌됐건 뭐 포인트는 앞서 모두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머리칸이 움직이면 꼬리칸도 따라간다.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요, 네. 그 제품 잘 그림이 나와 나오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그냥 뭐 개미집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네, 공부하시는 이해 도움이 점, 되실 겁니다. 네, 네. 회사의 홈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오늘 소문으로 들어서는 나노신 소재에 들어갔고요. 오늘 핫한 종목은 샘CNS라는 신규 상장 기업도 들어갔습니다. 정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